산업공상의 위계질서. 조선시대는 모든 사람을 산업공상의 네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다만 노비나 백정과 같은 천민들은 아예 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산업공상이라고 하면 단순히 직업을 분류한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말에는 직업 간 위계질서를 내포하고 있다. 원래 산은 학자, 농은 농민, 공은 장인, 상은 상인으로 이 말을 최초로 사용한 중국에서는 네 가지 직업을 분류만 했을 뿐 굳이 산업공상의 위계를 말하진 않았거든. 그런데 이게 고려 후기 때 전래되면서 농본 사상과 합쳐져서 우리나라에서는 산업공상의 위계질서로 변질된 것이었지. 어쩐지 중국에서는 상업을 천시하지 않는다 했더니 또 사에 대한 뜻도 한중일이 모두 달라. 어떻게? 중국에서는 학자, 일본에서는 사무라이를 뜻하지만 한국에서는 문인관료, 즉 사대부를 뜻했지. 아, 즉 고려 말 조선의 사대부들은 자신들을 가장 고귀한 신분으로 생각하면서 식량을 만들어내는 농민을 두 번째로 두고 쓸모있는 도구를 만들어내는 장인을 세 번째로 취급하면서 상인에게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고 남의 물건만 팔아 이득을 챙긴다 하여 완전히 잉여인간으로 취급했던 것이다. 사대부들이 자신들을 높이려는 의도는 알겠어. 그런데 왜 하필 농업을 중시했을까? 노비제 사회를 추구했으니까. 응? 사대부들의 재산이 뭐지? 땅과 노비? 맞아. 그런 땅과 노비를 제대로 써먹으려면 당연히 농업을 권장해야지. 아. 그리고 농업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게 만들어야 노비제 사회가 무너지지 않아. 노비들도 도망을 치지 않게 되고. 무슨 뜻? 만약에 공업이나 상업이 발전하게 되면 노비들은 도망가서도 어디든 쉽게 호구지책을 만들 수가 있거든. 아, 실제로 조선 후기 신분제도가 급속히 무너지고 도망 노비가 생겨났던 이유도 17세기 후반 상평통보가 유통되면서 상업이 점차 발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전 시대에도 대량의 도망 노비 사건은 있었다. 하지만 도망 노비가 급격히 늘어난 시기는 17세기 후반 화폐 경제의 대두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었다. 조선시대 노비수 변화 그래프이다. 그런가 하면 사대부 못지않게 국가에서도 농업을 장려하려고 했다. 조선시대에는 농업만큼 확실한 국가 재원이 없었거든. 왜? 농업소득이야 눈에 떡하니 보이는 논과 밭을 근거로 수확량의 일정분을 강제로 공출할 수 있었지만 그런데 수공업이나 상업은 도대체가 얼마나 버는지 어떻게 알아? 당시에 회계장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세금 계산서를 끊어줬던 것도 아닌데 그래서 조선시대 상인한테 그저 자릿세 정도 받는 게 끝이었어. 아, 결국 정부가 봤을 때 푼돈밖에 거둘 수 없는 상업과 공업은 별로 도움이 안 됐지.
다른 나라들은 상업 세금을 어떻게 걷었는데? 서양에서는 상인들에게 물품세를 주로 매겼고, 중세 유럽의 물품세 징수 장면이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높은 영업세를 물게 했지. 영업세를 징수하는 청나라의 관료의 모습이다. 비록 오늘날과 같은 소득세 법인세 시스템은 현실적으로 만들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상당한 세금을 걷어들여갔지. 그런데 왜 조선은 상업세금을 팍팍 거두지 않았던 거임? 성리학에서 주장한 검약의 미덕을 왕실 스스로 지켜주길 사대부들이 바랬으니까.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늘 세율이 낮았어. 때문에 하찮게 여기는 상업 따위에 돈 좀 뜯어내겠다고. 높은 세율을 매기는 일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지. 그리하여 조선은 농본 사회임과 동시에 철저한 상업천시 사회로 전락하게 된다.